실버 탐정단 프롤로그.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과 모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 더욱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그런 특별한 어르신 세 분의 이야기다. 챕터 1. 경로당의 비밀 모임. 오후 2시 동네 경로당. 박 여사는 신문을 꼼꼼히 읽고 있었다. 전직 국어교사답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때 기사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백화점에서 발생한 연쇄분실 사건, 경찰 수사 난항이라. 박 여사가 혼잣말을 하자 옆에서 탁구채를 만지작거리던 김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뭔 소리예요, 박 여사님? 김노인은 이 동네에서 탁구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고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그의 유머 감각이었다. 어디서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아, 이 신문 기사 말이야. 백화점에서 물건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야. 지갑, 핸드백, 심지어 쇼핑백까지. 그런데 도둑 맞은 건지 실수로 잃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대. 허허,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기억력이 워낙 나쁘니까 그냥 깜빡하고 어디 두고 온 거 아닐까요? 그때 코너 소파에 앉아있던 최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군 복무 시절의 습관인지 등이 곧게 펴진 자세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요? 최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번 관심을 보이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다. 군 시절 정보 분석 업무를 했던 경험 때문인지 사소한 일에도 예리한 관찰력을 보였다. 박 여사가 신문을 들어보이며 설명했다. 백화점 분실 사건 이야기예요. 경찰도 수사가 어렵다고 하네요. 최할아버지가 신문을 받아든 채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패턴이 있을 거야. 범죄든 실수든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어. 김노인이 웃으며 손뼉을 쳤다. 아,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하하. 농담이었지만 최할아버지는 의외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게 농담만도 아닐 수 있어. 작전처럼 움직이면 뭐든 할 수 있지. 박 여사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생각해보니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신문이랑 책으로 정보 수집하고 김 어르신은 사람들과 대화로 소식 듣고 최 어르신은 현장 관찰하고. 오호. 그럼 우리가 탐정단이라도 만들까요? 김노인이 눈을 반짝였다. 탐정단이라. 최할아버지가 턱을 만지며 고민했다. 좋아.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박 여사가 웃으며 일어났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실버 탐정단이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진짜 탐정 활동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챕터 2. 첫 사건 잃어버린 지갑. 실버 탐정단이 결성된 지 사흘 후 첫 번째 사건이 찾아왔다. 어르신들, 혹시 시간 되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 이 씨가 경로당으로 찾아왔다. 평소 어르신들에게 잘해주기로 소문난 그였다. 박 여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제 단골 손님 중에 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어제 장을 보러 오셨다가 계산대에서 지갑을 깜빡하고 두고 가셨어요. 그런데 연락처를 몰라서 찾아드릴 수가 없네요. 김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며칠 기다리시면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분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어제가 마지막 장보기였대요. 지갑 안에 신용카드랑 현금도 있을 텐데 걱정이 돼서요. 최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찾아드리죠. 실버 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이네요. 실버 탐정단이요? 이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박 여사가 웃으며 설명했다. 저희가 최근에 결성한 탐정단이에요. 물론 진짜 탐정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움직였다. 김노인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정 씨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의 친화력 덕분에 사람들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아, 정 씨요? 키가 작고 항상 체크무늬 셔츠 입고 다니시는 분? 맞아요. 그분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는 걸 본 것 같아요. 한편 박 여사는 지역 신문과 게시판을 뒤져가며 이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부동산 중개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혹시 최근에 정 씨 성을 가진 분이 이사 관련해서 오신 적 있나요? 정 씨요? 며칠 전에 정말수 씨라는 분이 오셨었는데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이에요. 어디로 이사 가신다고 하셨나요? 최할아버지는 CCTV를 활용했다. 슈퍼마켓 주변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어제 오후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군 시절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정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정 씨 같은데 저쪽으로 걸어가네요. 맞아요. 평소에 항상 그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3시간의 수사 끝에 탐정단은 정 씨의 새 주소를 알아냈다. 다행히 아직 이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 지갑을 두고 왔군요.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깜빡했네요. 정 씨는 지갑을 받고 크게 감사해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신용카드 분실 신고하려던 참이었는데 다행이네요. 슈퍼 사장 이 씨도 놀라워했다. 와, 정말 탐정 같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으셨어요? 김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정말로 사건을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경로당에서 첫 번째 성공을 자축했다. 생각보다 잘했네요, 우리가. 박 여사가 말했다. 맞아요. 각자 장기를 살려서 협력하니까 결과가 좋더라고요. 최할아버지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해볼까요? 김노인이 제안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버 탐정단의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챕터 3. 수상한 소문. 실버 탐정단의 첫 번째 성공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일주일 후 두 번째 사건이 찾아왔다. 어르신들, 큰일이에요. 경로당에 온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젊은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밤마다 지하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쿵거리는 소리랑 긁는 소리. 주민들이 무서워해서 경비실에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김노인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소리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밤 11시쯤부터 새벽 2시까지 지하주차장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가서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CCTV를 봐도 특별한 건 안 잡히고요. 최할아버지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다. 밤에만 나는 소리. 일정한 시간대. 흥미롭네. 저희가 한번 조사해보죠. 박 여사가 자신있게 말했다. 실버 탐정단이 해결해드릴게요. 그날 밤 11시 세 사람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잠복했다. 각자 다른 구역을 담당해서 관찰하기로 했다. 무전기 대신 이걸로 연락해요. 최할아버지가 손자에게서 배운 휴대폰 메시지 기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첫 시간은 조용했다. 하지만 11시 30분쯤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쿵, 쿵, 극적극적. 김노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갑자기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지고 말았다.
최할아버지는 군인 본능으로 포복 자세를 취하며 기어왔다. 세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갑자기 지하주차장에 불이 켜졌다. 누구세요? 젊은 남자가 기타 케이스를 들고 나타났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명이었다. 저희는 박 여사가 당황해하며 일어났다. 김 노인이 바지를 털며 웃었다. 실버 탐정단이에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조사하러 왔는데. 아, 그 소리요? 젊은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낸 소리예요. 밤에 기타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기타 연습을요? 네, 집에서 치면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발판 놓고 연주하느라고 쿵쿵 소리도 나고 기타줄 튕기는 소리도 나고. 최할아버지가 포복 자세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그럼 왜 CCTV에 안 잡혔죠? 사각지대를 골라서 연습했거든요. 남들에게 들키면 창피하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괜히 긴장했던 자신들이 우스웠다. 그런데 왜 기타를 배우시는 거예요? 박 여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젊은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실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어서요. 그분 앞에서 기타로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몰래 연습하고 있었어요. 김노인이 박수를 쳤다. 와, 로맨틱하네요. 몇 살이세요? 32이에요. 그럼 이제 당당하게 연습하세요. 최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숨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이라면 당당해야죠. 맞아요. 박 여사도 격려했다. 그 여자분도 분명 감동할 거예요. 며칠 후 그 젊은이는 아파트 중앙공원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그가 좋아하던 여자분도 있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그는 나중에 탐정단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용기를 얻었어요. 실버 탐정단의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았다. 비록 미스터리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챕터 4. 세대 차이의 벽. 실버 탐정단의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동네에서는 찬반양론이 일었다. 어르신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탐정이냐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무슨 수사를 해? SNS도 모르시면서 정보 수집이 되겠어? 이런 말들이 세 사람의 귀에 들어왔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요? 김노인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맞아요.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슨 탐정이냐고 하더라고요. 최할아버지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포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박 여사가 망설였다. 젊은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최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김노인의 손자가 들어왔다. 대학생인 민수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로 왔니? 할아버지가 탐정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김노인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응.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뭘 모른다고 하더라. 민수가 눈을 반짝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스마트폰이랑 인터넷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박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탐정 일하신다니까 너무 멋져요. 제 친구들도 관심 있어 할 거예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동영상 녹화 기능을 가르쳤다. 박 여사는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신문 읽기를 배웠다. 최할아버지는 지도 앱 사용법과 GPS 추적 기능을 익혔다. 할머니, 이렇게 검색하시면 최신 뉴스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오, 정말 신기하다. 신문보다 훨씬 빠르네. 할아버지, 이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도 같이 저장돼요. 우와,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한 달 후 실버 탐정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심지어 간단한 SNS 활용법까지 배웠다. 어느 날 동네 젊은 엄마가 찾아왔다. 어르신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무슨 일인가요? 박 여사가 스마트폰 메모 앱을 켜며 물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최할아버지가 지도 앱을 보며 말했다. 학교 주변을 조사해봐야겠군요. 요즘은 CCTV도 많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젊은 엄마가 깜짝 놀랐다. 어머, 어르신들이 그런 것까지 아세요? 김노인이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젊은 친구들이 가르쳐줘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우리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죠? 그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전통적인 경험과 지혜에 최신 기술이 더해지니 더욱 강력한 탐정단이 되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경험의 또 다른 이름이군요. 박 여사가 뿌듯하게 말했다. 젊은 세대들도 이제 실버 탐정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배우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을 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챕터 5. 마을의 영웅들. 실버 탐정단이 활동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다. 어르신들, 급한 일이에요. 동네 파출소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경로당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최할아버지가 즉시 일어났다. 이 동네에 사시는 홍할아버지가 어젯밤부터 행방불명이에요. 가족들이 신고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요. 박 여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홍할아버지요? 혹시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요? 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어젯밤에 산책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김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죠. 실버 탐정단 총출동이에요. 세 사람은 즉시 수색작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다. 먼저 박 여사가 온라인으로 홍할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과 지역 신문을 뒤져 그의 취미와 자주 가던 장소들을 파악했다. 홍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등산을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고요. 김노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더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 이분 어젯밤에 보신 분 계세요? 아, 그분이요. 저녁 8시쯤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최할아버지는 GPS와 지도 앱을 활용해 홍할아버지가 갈 만한 모든 경로를 분석했다. 그리고 각 지점에 있는 CCTV 위치까지 파악해 체계적으로 수색구역을 나눴다. 여기 봐요. 홍할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들을 연결해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구역을 맡아 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네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오후 4시쯤 김노인의 손자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저 민수예요. 할아버지가 찾고 계신 홍할아버지 일로 연락드려요. 민수야, 무슨 소식이라도 있니? 제가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이랑 SNS에 홍할아버지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방금 댓글이 달렸어요.
어제 밤에 시내 쪽에서 보신 분이 계시대요. 정말이니? 어디에서? 시내 중앙공원 근처 24시간 카페에서요. 어젯밤 늦게 혼자 앉아 계셨다고 해요. 박 여사와 최할아버지에게 급히 연락한 후 세 사람은 시내로 향했다. 중앙공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다. 카페에 도착해서 사장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홍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왔었다고 했다. 네, 그 어르신 기억해요. 밤 11시쯤에 오셔서 새벽까지 계셨어요. 뭔가 찾는 것 같으셨는데. 뭘 찾으신다고 하셨나요? 옛날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며 계속 고민하고 계셨어요. 최할아버지가 지도를 펼쳤다. 이 근처에 홍할아버지와 관련된 장소가 있을 거예요. 박 여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홍할아버지 이력을 보니까 40년 전에 이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네요. 그때 친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김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홍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분. 오늘 아침에 여기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계세요? 아니요, 1시간 전쯤에 저쪽 주택가 쪽으로 가셨어요. 혼자 중얼중얼 하시면서. 세 사람은 그 방향으로 뛰어갔다. 좁은 주택가 골목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홍할아버지를 찾았다. 드디어 한 골목 끝에서 홍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낡은 대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홍할아버지. 김노인이 달려가며 불렀다. 홍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당신들은 누구지? 저희는 실버 탐정단이에요.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박 여사가 다정하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집으로 함께 가실까요? 집. 집이 어디지? 나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홍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할아버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 집이 내 친구 영수가 살던 집인데 40년 전에 홍할아버지가 대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나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아버지 이름이 김영수였나요? 그래, 영수야. 영수 어디 있니? 홍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김영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는 자주 들었어요. 홍할아버지의 얼굴이 슬퍼졌다. 영수가. 그렇구나. 김영수의 아들이 홍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다.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항상 홍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었을 때 함께 일하며 서로 도우며 지냈다고. 홍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진 듯 웃음을 지었다. 그래, 영수와 좋은 추억이 많았지. 실버 탐정단은 홍할아버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얼마 후 가족들이 도착해서 홍할아버지를 데리러 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홍할아버지의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다. 동네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뿌듯한 마음이었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김노인이 말했다. 맞아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박 여사도 만족스러워했다. 며칠 후 동네에서는 실버 탐정단을 위한 감사 모임이 열렸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박수를 보냈다. 우리 동네에는 진짜 탐정단이 있다니까.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정말 멋지시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실버 탐정단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실버 탐정단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었다. 경로당 한쪽 벽에는 실버 탐정단 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그 아래에는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요. 박 여사가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김노인도 감회에 젖어 있었다. 재미로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됐어요. 최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쁘죠.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다. 실버 탐정단 어르신들 계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가 웃으며 맞았다. 아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너무 속상해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물론이죠. 실버 탐정단이 해결해 드릴게요. 실버 탐정단의 모험은 계속되었다. 비록 세계를 구하는 거대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따뜻한 이야기들이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경험과 지혜의 도전 정신과 배움의 자세가 더해지면 언제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 실버 탐정단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따뜻한 증거였다.